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닫힌 문 다시 열고 합격하는 1대 0을 넘어가는 경쟁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외의 낮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양대에서도 건축학부 2명, 미래자동차공학과 1명. 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수시 원서 쓰고 수능 보고 논술 보고 면접 보고 정시 원서 쓰고 발표하고 초합 발표하면 끝? 아니에요. 정시 모집이 마감된 후에도 하나가 더 남았어요. 바로 추가 모집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적었어요. 모집 인원이 적고 상위권 대학에서는 실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 점점 느는 데다 보통 건동 홍수까지 추가 모집을 하던 것이 작년에는 한양대에서도 실시해 추가 모집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죠? 저희도 정시 3장을 모두 불합격해서 넋놓고 있다가 다행히 추가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위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더보기에도 링크를 남겨둘게요. 수시 6장, 정시 3장을 모두 불합격하고 나면 정말 힘들고 원서라면 지긋지긋할 텐데요. 그치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추가 모집의 모든 것 시작해 볼게요. 수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정시로 2월에 선발하게 되는데 이걸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죠. 비슷한 이유로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는 과정을 추가 모집이라고 해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대입 일정을 찾아보면 2023학년도 대입의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은 2월 16일이에요. 예전에는 오후 9시까지 전화 합격 통보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 2023학년도부터는 오후 6시까지만 전화 합격 통보를 한다고 해요. 이때까지 등록하기로 했던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등록을 마쳤더라도 다시 등록을 취소했을 때 합격 통보 마감일 오후 6시가 지나면 더 이상 추가 합격 통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기는 결원이 추가 모집 인원이 됩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결원이 적으면 추가 모집 없이 다음 해로 이월시키기도 해요.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이란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인원이 꽤 많다면 재정 결손을 막기 위해서 추가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추가 모집에는 어떤 수험생이 지원 가능할까요? 첫 번째, 수시 정시 모집에 모두 불합격한 수험생. 두 번째, 정시 모집에 합격했으나 추가 모집 기간 전에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 세 번째,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정시 모집에 등록한 수험생. 네 번째,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 학교, 수시 정시 합격 및 등록한 수험생이에요. 수시 모집에 합격했거나 등록한 수험생과 정시 모집 4년제 일반 대학에 등록한 수험생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어요. 대다수는 정시 모집과 같이 수능 100%로 선발하지만 학생부 100%, 학생부와 수능, 학생부와 면접으로도 선발할 수 있어 각 대학의 추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추가 모집은 건동 홍숙 라인부터 시작됐는데 작년 2022학년도에는 한양대와 서울시립대에서도 추가 모집을 실시했어요. 자료를 보면 서울시립대에서는 경제학부 2명,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1명, 화학공학과 1명, 수학과 1명 이렇게 총 5명을 모집했어요. 한양대에서도 건축학부 2명, 미래자동차공학과 1명, 데이터사이언스학부 1명, 관광학부 1명, 파이낸스 경영학과 1명, 국제학부 1명을 모집했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학과라고 해서 추가 모집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통보 마감일 6시 직전에 누군가가 합격 포기를 했는데 다음 순번 학생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마감일 이후 등록 포기를 하는 수험생이 생기면 이게 추가 모집으로 나오는 거라 선호학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해요.
또 마지막 추합 대상자의 점수가 대학이 생각하는 커트라인에서 너무 동떨어진 점수대일 경우 추합을 시키지 않고 추가 모집으로 돌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디에 어떤 점수대가 합격했더라란 소문이 엄청 빨리 돌기 때문에 추가 모집으로 돌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다나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추가 모집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의학계열 역시 추가 모집을 해요. 2022학년도 의학계열 추가 모집 현황을 살펴볼게요. 의대는 전북대 2명, 부산대, 고신대, 제주대에서 각 1명씩 추가 모집을 했어요. 치대는 부산대 1명, 한의대는 동국대에서 2명, 상지대에서 1명, 약대는 경상대, 아주대, 제주대, 경성대, 차의과대 등에서 각 1명씩 부산대 2명, 덕성여대 4명을 모집했네요. 2022학년도에는 약대를 제외한 의학계열 추가 모집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가 8개 대학에서 9명을 추가 모집했었거든요. 경쟁률은 전북대 의대의 경우 406.5대 1이고 부산대 의대가 349대 1이네요. 제주대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 35대 1이었어요. 약대의 경우 경상대가 759대 1, 아주대가 677대 1을 기록했네요. 상위 15개 대학의 추가 모집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시립대는 추가 모집을 2차에 걸쳐 했어요. 특이하게도 추가 모집을 2차에 걸쳐서 한 대학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러면 꺼진 불도 다시 봐야겠는데요. 1차는 6명 모집에 4,411명이 지원해 735.2대 1, 2차는 1명 모집에 826명이 지원했네요. 한양대는 508.1대 1이었고 인하대는 474.2대 1이었어요. 수도권으로 좀 넓혀보면 인천대가 982.5대 1이고 경기대가 816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엄청 높지요? 추가 모집은 수시, 정시 모집과 달리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여러 대학의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서를 20개도 30개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원서비가 많이 들 뿐이에요.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딱히 지원 전략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높아 커트라인이 높은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추가 모집 인원이 늘면서 커트라인이 정시 모집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균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면 아주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또 하위권으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2022학년도의 지방 거점 국립대의 추가 모집 현황을 보면 충북대의 경우 256.7대 1이지만 경상대는 35.4대 1, 전남대는 16.6대 1이네요. 이건 지방대 추가 모집 현황인데요. 그래도 지거국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률을 유지했는데 지방대는 1대 0을 넘어가는 경쟁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진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을 수도 있겠어요. 추가 모집이 늘어서 정시 커트라인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데 그럼 정시 원서를 좀 상향으로 써도 되겠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해요. 추가 모집이 내가 원하는 대학의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1명 또는 많아야 2명 정도 모집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다시피 무지하게 높은 경쟁률을 형성해요. 그러니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추가 모집을 염두에 두고 정시 원서를 위험하게 쓰는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운 나쁘게 저희처럼 바로 코앞에서 추합이 끊겼을 경우에는 정시 3장에 모두 불합격했다고 정신줄 놓고 있기보다는 다시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힘내서 원서를 쓰시면 좋겠어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잖아요. 혹시 아나요? 대박 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요. 전문가에 따르면 지방 중소규모 국립대의 경우 또는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거나 마지막 공개 경쟁률이 갑자기 오른 경우에도 의외의 낮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원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합격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할게요. 추가 모집의 추업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